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스토리뱅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앞당길 수도 10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잘 먹으면 병원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음식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들과 식단표를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7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입맛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선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식단을 바꾸자마자 딱 2주 만에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식단이 약보다 강하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먹어야 할 음식, 일주일치 건강식단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식사 루틴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의사도 약사도 평소에 잘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왜 60대, 70대는 음식이 더 중요할까요? 젊었을 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엔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끄떡없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체하고 피곤이 몇 날 며칠 가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60대 이후엔 소화 효소가 줄고 위산 분비도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확 줄어듭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흡수하는 건 반토막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수율을 고려한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게 관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근육과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 이 시기에는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이 줄고 몸속 염증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력 저하, 잦은 감기,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서서히 찾아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바른 음식만으로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항산화 식품,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시기 건강의 세 가지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약물 복용과 식사의 상호작용. 노년기에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는데 이 약들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특정 음식과 상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시금치나 케일처럼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더더욱 나에게 맞는 음식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60대, 70대는 무엇을 먹느냐가 곧 어떻게 살 것이냐와 직결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식욕보다 생존과 회복, 에너지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식사가 필요한 거죠. 60대, 70대가 꼭 챙겨야 할 영양소 TOPO와 대표 음식. 1위.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도 줄고 고기나 생선을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노년기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 낙상 위험 증가하고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추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소화가 쉬워 아침 식사에 적합합니다. 두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속 편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연어, 고등어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얼마나 될까요? 몸무게 1kg당 11.2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 60kg이면 하루 70g이 필요로 합니다. 2위 칼슘,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나이가 들수록 뼈는 스펀지처럼 푸석해집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40%, 남성의 20%가 골다공증을 겪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고 쉽게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 오고 수면 장애까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보충할 추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 뼈째 먹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입니다. 치즈, 요거트, 유제품 중 위에 부담이 적은 형태의 칼슘 보충원입니다. 검은깨, 미역, 식물성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잠깐 햇빛 쬐기나 비타민 D, 음식으로 연어나 계란 노른자를 같이 챙기세요. 3위. 뼈와 면역력과 우울증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60대 이후엔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3배, 낙상 확률 2배 높아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 약화되고 근육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우울감, 무기력함이 증가됩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음식은 연어, 정어리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달걀 노른자, 간, 동물성 식품입니다. 비타민 D 강화 우유, 요거트, 부족할 때는 강화식품 활용도 좋습니다. 4위. 오메가3.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노년기 가장 무서운 건 조용한 살인자,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걸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가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 위험 증가됩니다. 또한 기억력이 저하되고 눈 건조, 피로감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추천 음식은 고등어, 연어, 참치 등 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아마씨, 들기름,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호두, 간식으로 딱 좋은 선택입니다. 주 2 내지 3회는 등푸른 생선 섭취 추천. 5위.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나이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 혈당 불안정이 잦아져요. 식이섬유는 이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 복부 팽만감, 혈당 급등락, 대장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드리는 추천 음식은 현미, 보리, 귀리가 정제된 쌀보다 훨씬 낫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있어 좋습니다. 사과, 바나나, 키위는 하루 한두 개 과일로 충분합니다. 수분 섭취도 꼭 병행해야 효과 제대로 봐요. 정리하자면 지금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는 5가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식이섬유.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건강 나이는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표를 보여드릴게요.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갑니다. 1. 무조건 새끼 챙기되 과식은 금지. 2. 단백질은 끼니마다 분산해서 섭취. 3. 과일은 하루 1개나 2개. 단, 과일도 당입니다. 4. 물은 하루 1.5L 이상, 식사 전후 30분 간격 두고. 5.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와 색깔 있는 야채 필수. 아침 식단 예시. 속 편하고 단백질 중심, 가벼운 에너지 보충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 첫 번째. 삶은 달걀 1개 내지 2개, 두부 미소국, 현미밥 반 공기, 김 나물 반찬 2가지, 바나나 2분의 1개 또는 키위 1개. 예시 두 번째. 오트밀과 우유 또는 두유, 블루베리 또는 견과류 1줌, 삶은 고구마 1개, 녹차 1잔. 아침은 소화 부담 줄이면서도 단백질 보충이 핵심입니다. 점심 식단 예시. 영양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시 첫 번째. 귀리밥 또는 잡곡밥 1공기, 고등어구이 또는 닭가슴살, 된장국과 두부, 시금치, 콩나물 무침, 상추쌈과 들기름 소스. 예시 두 번째. 현미밥 연두부 또는 계란찜, 미역국 또는 다시마국, 가지볶음, 깻잎 무침, 사과 슬라이스 3조각 등 푸른 생선, 두부,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 소금기 적게, 기름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최소한만. 저녁 식단 예시. 속을 편안히 하고 회복을 돕는 저녁이 좋습니다.
예시 첫 번째. 반공기 현미밥, 달간심살 채소볶음, 애호박 된장국, 묵나물 또는 삶은 브로콜리, 빼 반쪽. 예시 두 번째. 양념이 적은 두부김치, 계란말이, 오이 무침, 무생채, 고구마 또는 단호박, 따뜻한 유자차 또는 보리차. 저녁엔 가볍고 따뜻한 음식, 소화 잘 되는 재료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 추천 리스트입니다. 식사 사이 3시간 후 섭취 권장합니다. 호두, 아몬드 5에서 7알, 고구마 2분의 1개, 플레인 요거트와 블루베리, 바나나 반개, 우엉차, 둥글레차, 대추차 등 따뜻한 차, 과자, 빵, 튀긴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믹스커피,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는 노우. 보시는 메뉴는 일주일 건강식단 구성표입니다. 구성은 고정이 아니라 재료를 바꾸며 응용 가능. 중요한 건 단백질과 채소와 수분의 조합입니다. 식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매 끼마다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를 한 가지 이상 넣고 국은 맑게 짜지 않게. 이 원칙만 지켜도 내 몸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우리 몸은 부위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특히 60에서 70대에 들어서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해지죠. 요즘 자꾸 허리가 아프네. 왜 이렇게 감기에 잘 걸리지? 이야기를 해도 자꾸 까먹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해. 이런 증상들 사실 음식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의 주요 기능별로 추천 음식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 뼈 건강을 위한 음식 3가지. 멸치, 뼈째로 먹는 칼슘 폭탄. 작지만 강력한 뼈지킴이.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 볶아서 보관하면 활용도 굿. 검은깨, 칼슘과 마그네슘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까지. 들기름에 볶아 밥에 솔솔 뿌려 드세요. 치즈 소량, 위에 부담이 적은 단단한 칼슘 공급원. 하루 한 조각 정도 간식 대체 가능합니다. 팁, 칼슘 흡수엔 비타민 D 필수. 함께 연어, 달걀 노른자 같이 드세요. 2. 면역력 강화 음식 3가지. 마늘, 천연항생제. 알리신 성분이 세균, 바이러스 억제합니다. 생마늘은 위에 자극적이니 볶거나 구워서 섭취하세요. 표고버섯, 베타글루칸이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찌개나 볶음에 슬쩍 넣어도 맛과 건강 둘 다 좋습니다. 저염 배추김치, 유산균과 섬유질, 은장 면역력 강화됩니다. 단 짜지 않게 오래되지 않은 김치가 더 효과적. 팁, 면역은 장 건강과 직결. 김치와 요거트, 식이섬유의 삼각조합 기억하세요. 3. 기억력 및 두뇌 건강을 위한 음식 3가지. 호두, DHA, 오메가3 풍부. 뇌세포 강화와 혈류 개선에 도움됩니다. 하루 3알 내지 5알 정도 꾸준히. 견과류 믹스도 추천. 등푸른 생선, 연어나 고등어, 뇌의 기름칠. 뇌 노화 방지에 강력한 오메가3. 주 2 내지 3회는 생선 구이나 조림으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 산화 방지. 요거트에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팁, 기억력은 반복보다 뇌혈류와 항산화가 먼저입니다. 4. 소화기 건강을 위한 음식 3가지. 무, 천연 소화 요소 가득. 위장 부담 줄여줌. 생무보단 익힌 무조림, 국에 넣으면 부담을 줄여줍니다. 양배추, 위 점막 보호. 위염 역류성 식도염 예방. 데쳐서 쌈으로 혹은 즙으로 섭취도 좋습니다. 바나나, 소화 부드럽고 장내 유익균 증가. 단, 너무 익은 건 당지수 높으니 조심. 팁, 식사 후 10분 걷기는 소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중 물 많이 마시는 건 금물. 위산이 희석돼서 오히려 소화 방해됩니다. 정리하면 영양소는 전체적인 설계도라면 오늘 소개한 이 음식들은 몸속의 정비공입니다. 어디가 약하든 그 부위에 맞는 음식을 챙기면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픈 곳 없이 편안한 하루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과 함께 챙겨야 할 건강 루틴.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건강해질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노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과 함께 하느냐가 건강의 완성도를 결정짓습니다. 1.
식사 속도는 천천히 꼭꼭 씹기.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이 말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의 소화 요소가 잘 섞이고 위장 부담이 줄어들며 혈당도 안정되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먹으면 위장의 부담이 크고 포만감도 늦게 와서 과식하게 됩니다. 2.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불규칙한 식사는 당뇨, 고지혈증, 위험의 지름길입니다.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고 저녁은 되도록 7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 물은 많이 그러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 1.5리터나 2리터까지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피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팁: 식사 30분 전 또는 1시간 후에 물 1컵.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잔은 장 깨우기 최고. 4. 걷기는 최고의 소화제. 식후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 억제, 소화 촉진, 체중 관리, 무릎 관절 강화까지.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 습관은 60대와 70대에게 약보다 강한 운동입니다. 5. 복용 중인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확인.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가 많은 시금치, 케일 조절, 당뇨약과 함께 바나나, 고구마는 양 조절 필수. 특정 영양제와 녹차, 유제품 등은 흡수율에 영향 줄 수 있음. 약 복용 시간과 식사 타이밍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처방 받을 때 식이요법 궁금합니다. 한마디 잊지 마세요. 정리하면 먹는 것과 생활 루틴 건강 공식.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도 늦은 밤 야식, 폭식, 물을 안 마시거나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식단은 총알, 생활 습관은 방아쇠입니다. 둘이 맞아야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다룬 내용 기억하시나요? 왜 60대, 70대에게 음식이 곧 약이 되는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식이섬유 꼭 챙겨야 할 5대 영양소, 하루 3끼, 일주일 식단표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몸의 부위별로 좋은 음식 리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습관과 건강 루틴의 중요성까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 오늘 점심에 내가 선택한 국 한 그릇, 그 조그마한 선택들이 당신의 내일을,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를요. 그렇다면 이제 냉장고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혹시 탄산음료, 햄, 소세지, 냉동튀김이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 내일부터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먹기. 점심엔 꼭 나물 반찬 한 가지 더 추가하기. 식사 후 10분만 산책해보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병원 대신 공원에 더 자주 가게 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그리고 그 음식이 당신의 10년 뒤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식습관 고민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건강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